알려주세요. 어린 소녀는 왜 신문고를 칠까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 화전 마을에 덕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어요. 덕이는 올해 8살이었지요. 덕이에게는 할머니 한 분이 전부였어요. 부모님은 덕이가 3살 때 병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 뒤로 할머니와 단둘이 살아왔답니다. 할머니는 약초를 캐서 장터에 내다 파셨어요. 산을 아는 분이었지요. 덕이도 할머니를 따라 산을 오르내리며 약초 이름을 하나씩 배워갔답니다. 덕아, 저 노란 꽃 보이지? 저게 금은화란다. 할매, 이건요? 그건 더덕이야. 뿌리가 깊어서 캐기 힘들어. 할머니와 덕이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오두막은 낡았지만 따뜻했고 밥상은 소박했지만 정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둘을 좋아했어요. 할머니는 마을에서 나이도 많고 덕망도 있는 분이었으니까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약초를 다려주셨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혜를 나눠주셨지요. 그런데 이 마을에는 곡물 관리인 박서방이라는 자가 있었어요. 관청에서 보낸 사람으로 마을 곡식 거래를 감독하는 일을 맡았지요. 박서방은 겉으로는 공정해 보였어요. 하지만 속은 달랐답니다. 몰래 곡식 무게를 속이고 세금을 더 거두어 자기 주머니를 채웠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어요. 해마다 수확은 비슷한데 내야 할 세금은 점점 늘어났거든요. 그러나 박서방이 관청 사람이니 감히 따지지 못했지요. 이상하네. 작년보다 곡식이 더 많은데 세금은 왜 더 많아? 쉿, 조용히 해. 박서방이 들으면 큰일 나. 박서방은 점점 대담해졌어요. 마을 공동 창고에 쌓인 곡식까지 빼돌렸답니다. 흉년이 들면 백성들을 구호하려고 비축해둔 곡식이었지요. 그런데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덕이의 할머니였답니다. 어느 날 밤 할머니는 약초를 캐러 갔다가 우연히 목격하셨어요. 박서방이 수상한 사람들과 함께 창고에서 곡식 가마니를 몰래 빼내는 모습을요. 달빛 아래에서 보았지만 분명했어요. 할머니는 숨죽이고 지켜보셨답니다. 이걸 다 옮기면 한 몫 단단히 챙기는 거야. 박서방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머니는 조용히 자리를 뜨셨어요. 그리고 고민에 빠지셨답니다. 이걸 알려야 할까, 모른 척해야 할까? 알리면 마을이 구제될 거예요. 하지만 박서방은 무서운 사람이었거든요. 며칠 뒤 할머니는 결심하셨어요. 마을 이장님을 찾아가 조용히 말씀드리기로 했지요. 이장님, 제가 본 게 있는데요. 하지만 말을 꺼내기도 전에 일이 터져버렸어요. 그날 아침 박서방이 마을회관 앞에 사람들을 모았어요. 얼굴이 창백했고 목소리는 떨렸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요? 창고에 있던 곡식이 없어졌어요. 마을이 발칵 뒤집혔어요. 공동 창고의 곡식이 사라졌다니요. 도둑이 든 모양이요. 누가 이런 짓을 관청에 신고해야 하지 않소? 박서방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용의자를 찾았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어요. 박서방의 손가락이 할머니를 가리켰답니다. 며칠 전 이 할멈이 창고 근처를 배회하는 걸 봤어요. 그건 할머니가 당황하셨어요. 그날 밤 약초 캐러 가던 길이었을 뿐인데요. 그리고 이 할멈의 오두막 근처에서 곡식 자루를 발견했어요. 박서방이 증거라며 내민 것은 빈 곡식 자루였어요. 관청 도장이 찍힌 자루였지요. 이건 제 것이 아니에요.
할머니가 소리치셨어요. 하지만 사람들의 눈빛이 변했어요. 의심과 놀라움이 뒤섞였지요. 할멈이 설마. 그럴 리가 없어. 평생 착하게 사신 분인데. 박서방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증거가 있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해요. 관청에 보고하겠어요. 할머니는 부들부들 떨리셨어요. 누명이었어요. 자기가 박서방의 비리를 목격했다는 걸 들킬까봐 먼저 누명을 씌운 거였답니다. 할매. 덕이가 울며 할머니 치마를 붙잡았어요. 덕아, 괜찮아. 할매는 괜찮단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억울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셨거든요. 박서방은 냉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내일 관청 관리가 올 거예요. 그때 신문을 받게 될 거랍니다. 할머니와 덕이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덕이는 할머니를 꼭 붙잡고 울었답니다. 할머니는 덕이를 안으며 생각하셨어요. 어떻게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셨어요. 그날 밤 할머니는 덕이를 재우고 혼자 앉아 계셨어요. 등잔불이 흔들렸답니다. 할머니는 알지 못하셨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걸요. 앞으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새벽 할머니는 덕이를 깨우셨어요. 덕아, 일어나야 한다. 할매, 아직 어두운데. 우리 떠나야 해. 할머니는 밤새 생각한 끝에 결정하셨어요. 이대로 있으면 관청에 끌려가 고문을 받을 거예요. 누명을 벗을 방법도 없이 말이에요. 차라리 도망쳐서 진실을 밝힐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할매, 우리 어디 가요? 군청이 있는 고을로 가야 해. 거기 가서 원님께 직접 호소해야겠어. 두 사람은 보따리를 쌌어요. 옷 몇 벌과 마른 나물, 그리고 할머니가 아끼던 은비녀 하나. 동틀 무렵 둘은 오두막을 나섰어요. 뒤도 돌아보지 않았답니다. 산길로 접어들었어요. 할머니는 산을 잘 아시니 지름길로 가셨지요. 하지만 오래지 않아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저기다. 저기 할멈이 도망간다. 박서방이 마을 사람 며칠 데리고 뒤쫓아온 거예요. 저들이 도망치는 걸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요. 잡아야 해요. 할머니는 덕이의 손을 꼭 잡으셨어요. 덕아, 빨리 뛰어야 한다. 할매, 무서워. 괜찮아. 할매가 지켜줄게. 두 사람은 숲속으로 뛰었어요.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답니다. 뒤에서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이쪽이야. 놓치지 마. 할머니는 가쁜 숨을 몰아쉬셨어요. 나이가 많아 오래 뛸 수 없었지요. 그때 앞에 큰 바위가 보였어요. 할머니는 덕이를 바위 뒤에 숨기셨어요. 덕아, 여기 숨어 있어. 소리 내지 말고. 할매는요? 할매가 저들을 다른 곳으로 유인할게. 조금 있다가 나와서 저 산 너머로 가렴. 싫어요. 할매 혼자 두고 못 가요. 할머니가 덕이의 볼을 어루만지셨어요. 착한 우리 덕이. 할매 말 들어야지. 너만은 안전해야 해. 할머니는 일어서서 다른 방향으로 뛰셨어요. 일부러 소리를 내며 뛰셨지요. 저기야. 추격자들이 할머니를 따라갔어요. 덕이는 바위 뒤에서 떨며 숨을 죽였어요. 눈물이 흘렀답니다. 한참 뒤 소리가 멀어졌어요. 덕이는 조심스럽게 나왔어요. 할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어요. 덕이는 혼자 남았답니다. 덕이는 할머니가 말씀하신 대로 산을 넘기 시작했어요. 어린 나이에 혼자 산길을 걷는 건 무서웠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작은 마을이 보였어요. 덕이는 배가 고팠어요. 아침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거든요. 마을 어귀에 주막이 있었어요. 덕이는 주저하다가 문을 열었답니다. 저기, 주막 주인 아저씨가 덕이를 보았어요.
어머, 이 어린 것이 어찌 혼자 길을 잃었어요. 배가 고파요. 주인 아저씨는 착한 사람 같았어요. 밥을 한 그릇 떠주셨지요. 천천히 먹어라. 부모님은 어디 계시냐? 할머니랑 헤어졌어요. 덕이는 조심스럽게 사정을 이야기했어요. 물론 자세히는 말하지 않았답니다. 주인 아저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할머니를 찾아야겠구나. 오늘 밤은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에 함께 찾아보자. 덕이는 고마웠어요. 처음 만난 사람인데 도와주다니요. 하지만 덕이는 몰랐어요. 한밤중 주인 아저씨가 밖으로 나가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것을요. 맞아요. 8살쯤 되는 계집애예요. 수고했소. 여기 돈이요. 다음 날 아침 덕이는 깨어났어요. 주인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덕아, 좋은 소식이 있단다. 내 할머니를 찾았어. 정말요? 덕이는 기뻐 뛰어올랐어요. 지금 마을 어귀에 계시는데 가보자꾸나. 덕이는 주인 아저씨를 따라갔어요. 마을 어귀로 가는데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박서방이었어요. 덕이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어요. 아저씨, 저 사람은 걱정 마라. 내 할머니가 기다리신다. 하지만 할머니는 없었어요. 박서방만 서 있었지요. 덕이는 속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주인 아저씨가 박서방에게 덕이를 팔아넘긴 거예요. 이 어린 것이 도망가려고. 박서방이 덕이를 붙잡았어요. 덕이는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답니다. 할매, 할매. 덕이의 울음소리가 마을에 울려 퍼졌어요. 박서방이 비웃었어요. 할멈은 이미 잡혔어. 너도 함께 끌려갈 거야. 덕이의 가슴이 무너졌어요. 할머니가 잡혔다니요. 박서방은 덕이를 끌고 갔어요. 수레에 태워 고을로 향했지요. 덕이는 수레 안에서 울었어요. 세상이 너무 무서웠어요.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고 할머니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고요. 수레는 하루 종일 달렸어요. 해질 무렵 강가에 멈춰 섰답니다. 박서방이 말했어요. 오늘 밤은 여기서 쉬어가자. 근처 객주집에 방을 잡았어요. 덕이를 방 안에 가두고 밖에서 자물쇠를 채웠지요. 얌전히 있어라. 내일 관청에 가면 할멈과 만날 거야. 덕이는 방 안에 혼자 남았어요. 창문은 작았고 문은 잠겨 있었어요. 덕이는 울다가 지쳐 잠들었어요. 한밤중 덕이는 깼어요. 밖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모두 처리하면 증거가 없어요. 박서방의 목소리였어요. 할멈은 이미 우물에. 덕이는 귀를 기울였어요. 우물에? 아이는 어쩌시겠어요? 내일 관청에 넘기면 그만이지. 할멈을 따라 도둑질한 공범이라고 하면 돼. 덕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할머니가 우물에 있다니요. 덕이는 창문을 살펴보았어요. 작았지만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덕이는 이불을 묶어줄을 만들었어요. 창문 밖으로 내렸지요. 조심조심 창문으로 나갔어요. 높았지만 용기를 냈답니다. 줄을 타고 내려가다가 손이 미끄러졌어요. 땅에 떨어졌지만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어요. 덕이는 일어나 뒤도 돌아보지 않고 달렸어요. 할매를 찾아야 해. 할매를 구해야 해. 덕이는 박서방의 말을 떠올렸어요. 우물이라고 했어요. 마을에 우물이 있을 거예요. 덕이는 마을로 향했답니다. 달빛 아래 마을이 조용했어요. 우물을 찾아 헤매었지요. 마을 한가운데 우물이 있었어요. 덕이는 달려갔어요. 할매, 할매. 우물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깊고 어두웠답니다. 덕아.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매, 할매 거기 계세요. 덕아. 도망가거라. 할머니였어요.
우물 속에 갇혀 계셨던 거예요. 할매, 올라오세요. 못 올라간단다. 다리를 다쳤어. 덕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이 어린 것이. 박서방이 달려왔어요. 덕이가 도망친 걸 알아챈 거예요. 덕이는 본능적으로 달렸어요. 박서방이 뒤쫓았지요. 잡아라. 덕이는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숨이 찼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앞에 큰 길이 보였어요. 관청으로 가는 길이었지요. 덕이는 결심했어요. 관청에 가서 모든 걸 말하겠다고요. 할머니를 구하겠다고요. 덕이는 밤새 달렸어요. 발이 아팠지만 쉬지 않았답니다. 동이틀 무렵 큰 고을이 보였어요. 관청이 있는 곳이었지요. 덕이는 생각했어요. 저곳에 가면 할머니를 구할 수 있을까? 아니면 자기도 잡혀갈까?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할머니를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거든요. 덕이의 작은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증거도 돈도 힘도 없었지요. 하지만 덕이에게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진실이었답니다. 해가 떠올랐어요. 관청 앞은 아침부터 사람들로 붐볐답니다. 덕이는 관청 앞에 섰어요. 높은 문과 엄숙한 분위기가 무서웠지만 용기를 냈어요. 관청 앞에는 큰 북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한 백성이 울리는 민원북이었지요. 덕이는 북채를 들었어요. 작은 손에는 너무 무거웠지만 두 손으로 꼭 잡았답니다. 쿵! 북소리가 울렸어요. 사람들이 놀라 쳐다보았어요. 어린아이가 민원북을 울리다니요.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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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이는 계속 쳤어요. 눈물을 흘리며 쳤지요. 억울해요. 억울해요. 관청 문이 열렸어요. 관리가 나왔답니다. 누가 북을 울렸느냐? 덕이가 앞으로 나섰어요. 저예요. 할머니가 억울해요. 관리가 덕이를 보고 놀랐어요. 이렇게 어린아이가요. 아이야, 무슨 일이냐? 할머니가 우물에 갇혀 계세요. 나쁜 사람이 할머니를 가뒀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관리가 물었어요. 차근차근 말해보거라. 내 할머니가 어디 계시는데? 강가 마을 우물이요. 빨리 가야 해요. 관리는 덕이의 진심 어린 눈빛을 보았어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걸 느꼈지요. 원님께 보고하겠다. 잠시 기다려라. 관리가 안으로 들어갔어요. 얼마 뒤 원님이 나오셨어요. 위험 있는 모습이었지만 눈빛은 온화했답니다. 이 아이가 북을 울렸다는 게냐? 예, 원님. 원님이 덕이를 바라보셨어요. 아이야, 두려워 말고 내가 아는 걸 모두 말해보거라. 덕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박서방의 비리를 목격한 일, 박서방이 할머니에게 누명을 씌운 일, 도망치다가 헤어진 일, 주막 주인에게 배신당한 일, 밤에 들은 이야기, 우물에 갇힌 할머니,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사람들이 숨죽이고 들었어요. 원님도 심각한 표정으로 들으셨지요. 그 박서방이라는 자가 지금 어디 있느냐? 저를 쫓아왔어요. 아마 가까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때였어요. 원님, 관청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박서방이 나타난 거예요. 원님, 저 아이를 제게 넘겨주세요. 도둑의 공범이에요. 원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박서방이라고 했느냐? 내가 바로 이 아이가 말한 그 자로구나. 박서방이 당황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거짓말이에요. 그럼 지금 당장 그 마을로 가보자. 우물에 정말 사람이 갇혀 있는지 확인해 보자. 박서방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원님은 즉시 관리들을 이끌고 강가 마을로 향하셨어요. 덕이도 함께 갔지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마을 사람들이 놀라 나왔어요. 관청 원님이 직접 오시다니요. 우물이 어디 있느냐? 덕이가 앞장서서 우물로 갔어요. 여기요. 관리들이 우물을 들여다보았어요. 과연 밑에 사람의 기척이 느껴졌답니다. 사람이 있어요. 빨리 끌어올려라. 관리들이 줄을 내려 할머니를 끌어올렸어요. 할머니는 기력이 다한 상태였어요. 다리에는 상처가 있었고 옷은 젖어 있었지요. 할매. 덕이가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어요. 덕아. 우리 덕아. 할머니가 덕이를 껴안으셨어요. 눈물이 흘렀지요. 원님이 할머니께 물으셨어요. 할머니, 누가 이곳에 가두었소? 박서방이에요. 제가 그자의 비리를 받기에. 박서방이 소리쳤어요. 거짓말이에요. 이 할멈은 도둑이라고요. 원님이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증거를 대보시오. 할멈이 곡식을 훔쳤다는 증거를요. 박서방이 당황했어요. 그것은 할멈의 집 근처에서 자루를 발견했어요. 그 자루를 지금 어디 있소? 저기. 박서방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증거라는 게 사실 자기가 심어둔 거니까요. 원님이 관리들에게 명하셨어요. 박서방의 집을 수색하라. 그리고 마을 창고도 확인하라. 관리들이 움직였어요. 1시간쯤 지나자 관리들이 돌아왔어요. 원님, 박서방의 집에서 장부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창고에는 곡식이 대량으로 빠져나간 흔적이 있어요. 장부에는 박서방이 몰래 빼돌린 곡식의 기록이 자세히 적혀 있었어요. 얼마나 훔쳤는지, 누구에게 팔았는지요. 결정적 증거였어요. 박서방은 무릎을 꿇었어요. 원님, 저는 입을 닫히시오. 백성의 곡식을 훔치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우다니. 원님의 호통이 떨어졌어요. 마을 사람들도 분노했어요. 우리를 속였구나. 그러니까 세금이 점점 늘어난 거였어. 박서방은 땅바닥에 엎드렸어요.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하지만 원님은 단호하셨어요. 관직을 이용해 백성을 속이고 무고한 노인을 살해하려 한 죄. 용서받을 수 없소. 사흘 뒤 관청에서 정식 재판이 열렸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답니다. 덕이의 이야기가 소문으로 퍼졌기 때문이지요. 8살 아이가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관청 북을 울렸다는 이야기요. 원님이 자리에 앉으셨어요. 박서방을 앞으로. 박서방이 죄인복을 입고 끌려왔어요. 원님이 죄목을 읽으셨어요. 공금 횡령, 무고, 살인 미수. 죄목이 이렇게 많으니 변명할 말이 있느냐? 박서방은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백성을 위해 일해야 할 관리가 백성을 속이고 해쳤으니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느냐? 원님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박서방에게 곤장 80대를 치고 관직을 박탈하며 훔친 재물은 모두 몰수하여 백성들에게 돌려주도록 하라.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박서방은 끌려나갔어요. 원님이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할머니, 앞으로 나오시오. 할머니가 덕이와 함께 나섰어요. 할머니는 결백하오. 오히려 정의를 위해 용기를 냈으니 칭찬받아 마땅하오. 원님이 덕이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아이. 참으로 대견하구나. 덕이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를 구하기 위해 두려움을 이겨내고 관청 북을 울렸으니 이 고을의 귀감이로다. 원님은 할머니와 덕이에게 상금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박서방이 훔친 곡식 중 일부를 할머니께 주셨지요. 이것으로 편히 사시오. 할머니와 덕이는 눈물을 흘렸어요. 억울함이 풀린 눈물이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기뻐했어요. 잘못된 게 바로잡혔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할머니와 덕이는 마을로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이 환영했어요.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덕아, 정말 대단하구나. 할머니는 감사하다고 인사하셨어요. 덕이는 수줍게 웃었지요. 그날 밤 할머니와 덕이는 오두막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오랜만에 평온한 저녁이었답니다. 할매, 무서웠어요. 할매도 무서웠단다. 하지만 우리 덕이가 용감해서 할매를 구했구나. 덕이가 할머니를 꼭 껴안았어요. 할매, 이제 안 떠나도 되죠? 그럼, 이제 아무도 우릴 괴롭히지 않을 거야. 달빛이 오두막을 비췄어요. 오랜 악몽이 끝난 밤이었답니다. 계절이 바뀌었어요. 할머니와 덕이는 전처럼 산에 올라 약초를 캤어요. 이제는 여유가 생겨서 조급하지 않았지요. 원님께서 주신 상금으로 오두막도 수리했어요. 새 이불도 사고 덕이에게 새 옷도 사주셨답니다. 마을은 평화로웠어요. 새로운 관리가 왔는데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세금도 공정하게 거두었지요. 어느 봄날 덕이가 물었어요. 할매, 그때 무섭지 않으셨어요? 무서웠지. 하지만 할매는 믿었단다. 뭘 믿으셨어요? 진실은 언젠가 밝혀진다는 걸요. 그리고 우리 덕이가 할매를 지켜줄 거라는 걸요. 덕이가 웃었어요. 저도 믿었어요. 할매가 아무 잘못 안 하셨다는 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산길을 걸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둘의 이야기를 후세에 전했답니다. 8살 아이가 할머니를 구한 이야기, 진실이 거짓을 이긴 이야기, 정의가 결국 승리한 이야기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리 약하고 어려도 용기를 내면 세상을 바꿀 수 있어요. 햇살이 따뜻했어요. 새들이 노래했어요. 꽃이 피어났답니다. 할머니와 덕이는 행복하게 살았어요. 악은 벌을 받았고 선은 보상받았어요. 세상에는 여전히 어두운 곳이 있지만 작은 빛이라도 어둠을 밝힐 수 있답니다. 여러분도 어려운 일을 당하거든 용기를 잃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요.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이긴답니다. 여러분 곁에 어려운 사람이 있거든 외면하지 마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어요. 오늘의 야담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